네, 오늘 현장 특파원 리포트는 실리콘밸리로 가보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의 황정수 특파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요새 전 세계적으로 서비스용 로봇 스타트업들이 성공적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특히나 중국의 로봇 스타트업들의 활약이 두드러지면서 아무래도 한국 로봇 시장을 잠식하고 있어 국내 스타트업들의 우려도 클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미국의 자율주행 로봇 스타트업이죠. 로커스 로보틱스는 세계적인 벤처 캐피털 타이거 글로벌로부터 최근에 5천만 달러, 한국 돈으로 약 600억 원의 투자를 받았습니다. 로커스 로보틱스는 지난 2월에도 1억 5천만 달러의 투자를 유치했는데요. 6개월 만에 대규모 자금 조달에 성공한 겁니다. 이 밖에 배달 로봇 스타트업 코코, 포장 로봇 전문 업체 MB 등도 최근 시리즈 A 투자를 통해서 3천만 달러 이상의 자금을 유치했습니다. 중국 로봇 스타트업의 인기도 좋은데요. 서비스 로봇 스타트업 중국 키논 로보틱스는 2억 달러 규모의 투자금을 받았습니다. 이번 투자에는 손정희 회장이 이끌고 있는 소프트뱅크 비전펀드 등이 투자했습니다. 한국계 로봇 스타트업인 베어 로보틱스도 최근 시리즈 B 투자자를 모집하고 있는데요. 이 회사는 서빙용 자율주행 로봇이 주력 제품입니다. 2020년 종료된 시리즈 A 라운드에서는 소프트뱅크와 롯데 등으로부터 총 3,200만 달러를 유치했습니다. 로봇 스타트업에 돈이 몰리는 건 서빙 로봇 시장이 커지고 있어서인데요.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배달의 민족이나 VD 컴퍼니 같은 로봇 렌털 업체들이 식당에 로봇을 대여해주는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로봇들이 대부분 중국산이라고 하는데요. 글로벌 분업화 시대에 웬 국적 타령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로봇 사업은 조금 다른 접근이 필요합니다. 로봇이 지금의 반도체처럼 앞으로 10년, 20년 뒤에 국가의 명운을 좌우할 수 있는 미래 핵심 사업으로 꼽히기 때문인데요. 세계적인 전자상거래 업체 아마존도 물류센터용 로봇, 자율주행 배달 로봇 등을 개발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한국 기업들도 로봇 개발에 손을 놓고 있는 건 아닌데 삼성전자도 로봇 사업화 태스크포스를 구축했고요. 현대자동차도 보스턴 다이내믹스 같은 로봇 스타트업을 인수하기도 했습니다. 국산 로봇이 없는 것도 아닌데 중국산을 주로 쓰고 있는 것은 가격 때문입니다. 중국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광둥성 선전, 둥만 등의 로봇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업체들의 보조금을 퍼붓고 있는데요. 보조금 규모는 기업 이익의 20% 수준으로 높은 수준입니다. 중국 업체들이 한국 제품보다 25% 이상 싼 가격에 로봇을 납품할 수 있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이 때문에 업계에서는 한국 정부가 국내 로봇 산업 보호를 위해서 좀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글로벌 서비스형 로봇 스타트업들에서 자세한 현황부터 확인을 해봤고요. 사실 그동안 이 실리콘밸리 스타트업 투자는 VC, 즉 벤처 캐피털 같은 전문 투자자들의 영역이었는데 최근에는 자산 운용사나 헤지펀드 그리고 국부펀드와 같은 비전문적인 투자자들도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좀 버블 우려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미국 그 스타트업에 대한 돈이 몰리고 있는 상황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은 올 상반기에 1,500억 달러가 투자가 됐는데요. 이거는 지난해를 제외한 모든 연도의 연간 투자액보다 많습니다. 또 지난해만 놓고 봐도 지난해 투자액이 1,643억 달러였는데 여기에 91.3%에 해당하는 수치가 올해 상반기에 미국 스타트업에 투자된 겁니다. 돈을 몰리는 배경은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비전통적인 투자자, 즉 국부펀드, 뮤추얼펀드, 연금, 헤지펀드 이런 곳들이 실리콘밸리에 몰려오고 있어서 그런데요. 그 월스트리트 저널은 최근 이런 투자자들이 실리콘밸리에 몰리는 이유로 좋은 투자처를 찾기 어려워진 점, 주식시장에서요. 그리고 저금리의 장기화에 주목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큰 손들이 높은 수익률이 기대되는 기술 스타트업들 위주로 눈을 돌리고 있고요. 최근 기술 스타트업들이 기업 가치를 키운 것도 큰 손들이 스타트업에 본격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걸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기존 VC들이 스타트업을 파악하기 위해서 창업자와 오랜 기간 관계를 유지하면서 성장성을 검토한다면 이런 비전통적인 투자자들은 거래를 빠르게 성사시키는 게 특징으로 꼽히는데요. 이 같은 큰 손들이 실리콘밸리 투자판에 계속 뛰어들면서 스타트업 투자 규모가 급속도로 커지고 있는 겁니다. 이들은 시드, 시리즈 A, 시리즈 B 같은 초기 단계의 투자 유치를 진행 중인 스타트업에 투자를 잘 안 하고요.
이미 안정기에 좀 접어들어서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 그래서 기업 공개를 앞두고 있는 후기 단계 스타트업에 주로 투자하는데요. 이런 투자 규모가 이제 비전통적인 투자자들의 후기 단계 VC에 투자하는 평균 금액이 지난해는 2,500만 달러였는데 올해 상반기에 4,060만 달러로 62% 증가했습니다. 이런 이유로 좀 거품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스타트업에 대한 이해가 없이 그냥 빠르게만 투자를 진행하게 되면은 우량 스타트업이 아닌데도 고평가될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실리콘밸리에서도 이 테크셀레스터의 활약이 눈에 띄고 있다고 합니다. 특별히 주목받고 있는 테크셀레스터 소식도 함께 전해주시죠. 예, 영화 데드풀로 유명한 미국 배우 라이언 레이놀즈는 그 2018년에 맥시멈 에포트 프로덕션이라는 광고 마케팅 회사를 설립했는데요. 자신이 대주주인 주류 브랜드 에비에이션 진과 통신 네트워크 민트 모바일, 영화 데드풀 관련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이게 만드는 영상마다 인터넷에서 큰 화제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 레이널즈의 맥시멈 에포트는 지난 6월에 광고 소프트웨어사 마운틴에 인수됐습니다. 매각 금액은 공개되지 않았는데 라이언 레이널즈는 최소 수백억 원을 챙긴 걸로 알려졌습니다. 스타트업계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스타는 또 있는데요. 영화 판타스틱 4에 출연한 제시카 알바는 지난 5월에 자신이 설립한 친환경 유아 및 가정용품 업체 어네스트 컴퍼니를 나스닥에 상장시키고 1억 달러를 벌었습니다. 제시카 알바는 아기가 유아용 세탁세제에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자 직접 친환경 기저귀와 물티슈 등을 만드는 업체를 차렸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그 금발이 너무외로 유명한 배우죠. 리스 위더스푼도 미디어 기업 헬로 선샤인을 세웠고 이게 세계 최대 사모펀드인 블랙스톤에 매각됐습니다. 매각 과정에서 헬로 선샤인은 1조 원의 기업 가치를 인정받았습니다. 슈퍼스타들의 투자가 모두 대박이 되는 건 아닌데요. 킴 카사디아는 2010년에 핀테크 사업에 뛰어들었다가 좌절감을 맛보기도 했고요. 선불 직불 사업을 시작했는데 높은 수수료와 월 사용료로 시장의 외면을 받기도 했습니다. 네, 할리우드 배우들의 테크셀레스터 활약에 대해서까지 살펴봤고요. 지금까지 도움 말씀의 한국경제신문 황정수 특파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